어제 저희가 놓치마 뉴스에서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잠시 소개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경악한 사건이죠. 바로 구미 3세 아동 방치 사망 사건.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빌라에 3세 여아가 백골 상태, 즉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다름 아닌 친모, 아이 엄마였는데요. 지난 여름에 이사를 가면서 아이를 그냥 놓고 갔다. 즉 산채로 버려두고 갔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또 다른 유형이 나타난 걸까요? 참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근데 이 사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아랫집에 친외할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숨지기 전에 얼마를 울었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가? 설사 그 소리를 못 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딸이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둘러볼 수가 있는가? 참 미스테리합니다.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진상을 좀 밝혀보려고 했습니다만 경찰은 인터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고요. 대신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뉴스원 대구 경북 취재본부의 정우용 부국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 부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팩트부터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정 기자님. 네, 우선 숨진 여자아이가 3세라고 기사에 나오던데 이게 만 3세입니까? 한국 나이 3세입니까? 2019년 생이니까요. 만으로 2세라고 보면 됩니다. 만 2세, 한국 나이 3세. 예, 예. 그래요. 엄마가 빌라에서 이사를 나간 건 정확히 언제예요?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전. 그 네. 아랫집에 숨진 아이 외할머니가 살고 계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출가한 딸하고 아래 윗집에 사는 그런 사이였던 건가요? 그렇죠. 바로 밑에 친부모가 살고 계셨죠. 아기 엄마에. 예. 아니 근데 3살짜리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로 혼자 집에 방치가 된 거라면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특히 밤이 그렇죠. 되면 난리가 아이들이 났겠죠. 난리가 정말 뭐 속된 말로 자지러지게 운다라고 할 정도로 목 놓아 울었을 텐데 예, 예. 어떻게 아랫집 윗집 아무도 모를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쟁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경찰은 지금 이 아이를 많이 심하게 학대한 후에 울림조차 없을 상태로 두고 버려두고 집을 이사를 가지 않았나 비중을 두고 수사를 중입니다. 2살 아이, 3살 아이를 학대를 너무도 심하게 해서 네, 울을 수조차 없는 상태로. 네네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쪽으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수사를 하고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살아있는 채 두고 간 것이 아니라 아이를 살해한 후에 두고 갔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가능성을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산채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거는 이 아이의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빌라에 있는 걸 알고 있다.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해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찰은 뭐 구체적인 진술을 다 들었을 테니까 비중을 산채로 놓고 간 쪽에다 지금 두고 있는 건 맞아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주변에서도 들을 수 있고 네. 완전 그 산채로 애가 있었다면은 정말 자지러지게 울음소리가 커졌을 텐데 그러면은 당연히 다른 피해 신고가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 피해 신고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네. 학대 후 그래서 지금 아기가 숨진 지 나가는 것보다는 진술에 의해서는 숨지기 전에 직전에 방치하고 갔다고는 하는데 숨지고 난 뒤에 나갔을 수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할머니는 전혀 못 들으셨대요, 소리를. 그렇죠. 전혀 못 아니 근데 보통 딸이 살다가 이사를 가면 그냥 뭐 잘 갔나라 한 번 둘러라도 보게 되잖아요. 아랫집이니까. 이 할머니 못 보셨대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도 좀 부모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 왕래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고 그 정도지. 또 뭐 속된 말로 이래
미성년자일 때 이미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상태고 하니까 부모하고 사이도 좀 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가정 생활을 그렇죠. 상황을 생각하면 안 예. 되는 거군요. 이미 엄마와도 예. 등진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버린 그런 상황. 예. 왜 그랬다고 합니까? 친모가 왜 그랬다고 진술을 합니까? 지금 친모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요. 네. 재혼하면서 이사를 나간 거예요? 그 남자 집으로?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재혼한 남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굳이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혼하면서 나간 건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재혼한 건 분명하고. 예, 재혼하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사를 할 때 이미 거의 만삭이었거든요. 이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혼을 이미 해서 그 새 남편과의 아이를 그렇죠. 아니, 그럼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에서 자기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를 놓고 갔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와, 할 말을 이렇게 하네요, 진짜. 그래서 뭐라고 그렇습니다. 진술하세요? 재혼을 했는데 아기가 전 남편 아기 보기 싫었다. 전 남편 아이가 보기 싫어서 버리고 갔다. 그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보기 싫어서 버리고 갔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 어땠어요? 경제적 상황은 저도 그게 조금 미스터리로 남기는 하는데요. 네. 죽은 아이의 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꼬박꼬박 타고 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이 외벌이 또는 이 한가정 양육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신청도 안 됐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이나 이런 쪽에 신청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안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 상황의 재산 상태, 경제 상태는 아닐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렇게 어려우면 요즘은 그런 복지가 워낙 잘 돼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20대 초반 같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양육수당도 탄 거 보면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예, 아는데 신청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경제적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을 하셨군요. 자, 더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버려두고 자기는 떠나면서 그 딸을 전입신고를 해서 양육수당을 지금까지 꼬박꼬박 다 받았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아이의 친부, 그러니까 이 여성의 전 남편과는 경찰이 연락이 닿았다고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연락이 닿아서 제가 이제 수원에 기사를 송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숨진 아이와 친부의 그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친부의 자식이 맞는지. 친부는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게 좀 알려진 건 있습니까? 혹은 연락이 좀 닿는 사이였답니까? 이 두 사람 사이가? 둘의 왕래는 거의 없었는 상황이고요. 연락은 거의 없었는 상황이고, 어차피 이게 혼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사실 말씀하십시오, 기자님. 친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친부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가능하면 언급이 안 됐으면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언급을 아예 안 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이 접견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몇 개월인데 몇 개월 동안 안부도 안 물었다는 것인가? 안 만난 것인가 못 만난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거든요. 추가로 제가 취재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부검을 한다고 들었는데 백골 상태, 미라 상태로 발견이 됐다고 해서 과연 이게 사인이 밝혀질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라 상태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라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건조돼서 형태가 온전히 보존되는 상태로 진행되는 건데 지금 아이의 그 시선은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라라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미라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 그 미라라는 그런 표현까지는 아니군요. 그렇게 지금 기사들은 그렇죠. 났던데, 아, 그렇죠. 미라라고까지는 볼 그래서 수 없다. 조금 너무 과장된 표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심하게 부패가 돼 있긴 하지만 정말 백골 상태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검하면 어느 정도 사인 같은 걸 밝혀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경찰에서도 이게 학대 후 유기인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방임인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국가수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과학적인 결과가 데이터나 결과가 나와야 네.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국가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이 나오긴 국가수 나온대요. 그 사인을 밝힐 수는 있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수에서 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통상적으로 기아로 죽었다면은 이게 혈흔에 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이게 기아로 인한 굶어서 죽은 사망인지 아니면 학대 등으로 인한 상체나 뭐 장기 손상 이런 쪽으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수 결과가 나와보면은 정확한 사인이 가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걸 조금 기대를 그나마 사인이 밝혀지는데 기대를 좀 해보고 저희가 전문가와도 이 문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네. 그 아동학대 문제 전문가의 말씀은 네.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에 부쩍 많아진 게 아니고 원래도 많았는데 안 드러났던 것뿐이다. 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시죠? 뻔한 소리 예. 같지만 결국 우리의 관심만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건 지나치지 말고 야, 또 이런 사건 또 일어났네 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밝혀지는 순간까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재발책까지도 고민해야겠습니다. 정 기자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소식 좀 들어오는 대로 저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원 대구 경북 취재본부 정우용 부국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